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 번역팀의 오재환 연구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승정원일기가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정원일기는 주서가 작성합니다. 주서는 승정원에 소속된 관원으로 정칠품입니다. 글자의 뜻은 기록하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서에 대해서 독특한 점은 자천제에 의해서 임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천제라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다음 후임을 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조 중반까지는 현재 주서 또는 바로 직전의 주서였던 사람이 후임으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한 다음에 주서를 역임했던 사람들에게 그 천거 명단을 회람해서 가부를 청취한 뒤에 후보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후보자를 2조에 보내면 2조에서는 가감없이 그 들어온 순서대로 망단자에 올려서 낙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주서와 전에 주서였던 사람들이 결정한 순서대로 그대로 주서에 임명되는 그런 구성 방식으로 임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 때에는 주서를 역임했던 관원들이 한 곳에 모여 천거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자기 부서에서 자기 후임자를 스스로 선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주서는 승정원에서 작성하는 각종 문서를 담당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문서를 작성했는지 다음 일화가 참고가 됩니다. 영조 37년 5월 9일 상이 주서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하문에 이르기를 주서는 붓을 얼마나 쓰는가 하니 주서 임관주가 아뢰기를 한 달에 작은 붓은 27자루 큰 붓은 10자루, 묵은 4개를 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입시할 때 주서는 반드시 참석을 하게 되고 나눈 대화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록한 거는 납부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주서가 재직하던 시기의 일기는 채직된 뒤로 3달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게 숙종 때까지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는 30일로 줄어들었고 정조 때는 20일 내로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일기의 참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연석에서의 군신 간에 나눈 대화는 주서가 3일 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거행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석에서의 나눈 대화 중에 각 부서에서 거행해야 될 일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들 중에 대간이 아랫 일과 관련된 것은 당일에 작성해 결재를 받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정조 때에 모든 거행조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거행조건을 작성할 때 주서는 말을 한 사람과 상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 문서를 보내서 이게 자신이 기록한 것이 당신이 한 말이 정확하게 기록한 것인지를 묻는데요. 숙종 34년 4월 25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아뢰기를 거행조건을 문서를 보내 확인하는 규례는 그 유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주서가 곧바로 적어서 입게 하였는데 지금은 연석에서 진달한 말은 말한 사람에게 전부 문서를 보내 맞게 적었는지를 묻습니다. 이와 같은 게 문서를 보내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성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숙종 24년 3월 15일 기사입니다. 참찬관 이덕성이 아뢰기를 근래 빈청이 정기적으로 입시하는 일이 전에 비해 자주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한 일로서 교행 조건으로 내야 하는 일은
반드시 당일에 입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서가 더러 상세히 기록하지 못했으면 입시했던 여러 신하에게 문서를 보내 묻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매번 지연되어 혹 여러 날이 걸리기도 합니다.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주서는 매우 피곤한 직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주서를 청거를 할 경우 그런데 이렇게 문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저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다음 기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순조 11년 3월 9일에 순조가 내린 전교입니다. 또 듣자니 근래에 연석에서 나눈 말을 여러 신하가 연석에서 물러난 뒤에 거행 조건인 양 구성에 적은 문서를 당후에 보낸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서가 묻기 위해서 보냈다면 지금은 그게 아예 일반화되어서 말한 사람들이 작성해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한자 한 일구이기는 하나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어찌 이를 기록하는 본의가 있는가? 보낸 문서에 글자가 줄어들거나 늘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가 했던 말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승정원일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승정원일기의 가장 첫째 줄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씨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승정원 관원의 출근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식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두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조 2년 1726년 2월 20일 기사입니다. 진시부터 오시까지 햇무리가 졌다. 미시에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는데 양이라고 하는 건 햇무리 양쪽에 귀걸이처럼 동그라미가 두 개 걸려져 있는 걸 가리킵니다. 햇무리 위쪽에 관이 있었고 햇무리 아래쪽에 이가 있었으며 안쪽은 붉은색이고 바깥쪽은 푸른색이었다. 또 13년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년 2월 14일 기록인데요. 진시부터 신시까지 햇무리가 졌다. 밤 일경에 유성이 오고성 아래에서 나타나 곰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의 길이가 3, 4자 정도이며 붉은색이었다. 이경에 달무리가 졌다. 이렇게 천문 기록을 기록한 거는 왕이 천도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천문 현상의 변화는 왕의 잘못된 정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에 매우 이러한 것들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부서의 보고 문서를 적었습니다. 각 보고 문서는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제일 끝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시행 안건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감이 아닙니다. 라고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일들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후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이 어쩝니다. 라고 상의 지시를 받기를 청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식의 계사를 올리냐에 따라 왕에 대한 답도 비답도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계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랜대로 하라 또는 윤허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윤허하지 않는다 등의 답을 내립니다. 두 번째 사후 사전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알았다 라고 내린 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지시로 내려줍니다. 임금의 지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금의 지시를 나누는 것은 대표적인 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두지시고 또 하나는 문서지시고 또 하나는 명령서 형식으로 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구두지시를 하교라고 하고 그 하교를 또는 문자 등을 글로 적어 놓은 것들이 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교에 기반해서 명령서로 작성한 것이 전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조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교하기를, 전교했다라는 건 이 내용들을 문자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전진이, 전교니, 하교니 하는 것은 체제가 각각 다르다. 각 관사에 상이나 벼슬을 내리거나 형벌을 내리는 전교를 써서 낸 뒤에 승지가 이것을 간추려서 적어 주서에게 내리면 주서가 작은 글씨로 쓰고 접어서 붙여서 계하를 받는데, 계하받는다라는 것은 임금의 결제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유음전지라고 한다. 탑전에서, 탑이라고 하는 건 어탑을 가리킵니다. 임금이 앉아있는 그 용상, 그 상을 말하고, 탑전은 거기 앞에 신하들이 나와 있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탑전에서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구두유시를 승지가 써서 반포하는 것, 혹은 사알, 임금의 말을 승정원에 전달해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알이 승지 각 방에 전한 것을 각 해당 방이 문자로 써서 반포하는 것을 전교라고 한다. 연석에 나온 신하들이 직접 명을 받들고 귀로 들은 것을 물러나와 봉행하는 것을 하교라고 한다. 승정원 일기에는 대부분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교가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는 입시할 때 말로 한 하교들을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정원 일기를 통해 본 상식의 허화실 등을 알아보겠습니다.